또한 저희 곁에서 늘 저희를 돕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무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진도국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면물이 되지 아니하지만 아버지의 귀한 종을 보내셔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셨을 때 그 말씀에 더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한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이 듣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노종을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감사하고 노종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외칠 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준비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도 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어른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모두 둘째 찬미를 부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 김길동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김평환 목사님 사모님 찬미를 부탁했더니 음치라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사라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크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등장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주세요. 다 벗으세요. 께서 우리를 정하사 산지에 달하지 않지니 그 자리에 함께 앉으면 영광 되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가시관 쓰셨던 주 예수 영광의 면류관 쓰시고 권세로 드시는 그 모습 놀라우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다 완전히 예비하고서 담대히
우리 주님을 뵙도록 은혜 주소서.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예수님께서 미소 짓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신비한 건강에 대한 영감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연일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첫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연치료 전문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고 또 이런 의학적인 그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또 그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윤곽도 잡아드렸고 또 이제 어제 저녁부터는 세부적인 사항들 그제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건강 정보는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자연적이고 매우 성경적이에요. 이 과학적이라는 말은 21세기 최첨단 과학, 세포 분자학적 접근, 또 전 존재적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매우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들은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내용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우리 그 헬라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를 2300년 전 의사인데 이 사람을 의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냐면요. 이분은 환자들을 만나면은 병에 대한 관심을 갖는 대신에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관심 없어요. 병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해서 이 병을 나을까? 그래서 온갖 종류의 약을 쓰고 수술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병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환자들하고 오래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병의 원인이 뭔가를 다 알아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부작용이 없는 자연 치료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히포크라테스가 2300년 전에 약으로 수가루를 썼어요.
숟가루를 약으로. 숟가루는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물. 근데 이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있을 때 이 물로 치료하는 게 한 과목이에요. 3학점짜리 한 과목인데, 제가 그거를 이제 제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교과서를 만들 때 역사적으로 아주 고전부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의 책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히포크라테스는 이 병을 고칠 때 병보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치고 치료 방법은 부작용이 없는 자연치료제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매우 인도주의적인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지금도. 근데 지금 현재 의학적인 접근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수술을 너무 많이 하고요. 수술을 해야 그 돈이 올라가거든요. 또 쓰지 않아도 될 약을 너무 많이 써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요. 1시간도 2시간도 기다렸다가 의사 만나는 시간은 1, 2분, 2, 3분, 5분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약국에 가서 약 타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영어로는 priority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저도 서울 근교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탁에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거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문구를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건강 정보를 나눠드릴 때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습관을 고쳐야 되는 부분에 이르면 좀 속상하실 거예요. 좀 속상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뭐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되어온 일이라도 내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알면 그거를 그만두고 고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이런 내 생애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 또 올바른 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영감의 글에 보면 교회 증언 2권, 5권, 2권 531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 Perfect health depends on perfect circulation. 문장이 간단해요.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병이 안 걸린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피를 더럽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번째가 나쁜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그 동물성 고기를 먹으면 피가 삽시간에 들어오죠. 제가 MBC 방송국에서 대학에서 현역에서 일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실험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하고 지구력 테스트를 해달라는 이 실험 요청을 해서 제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자원하는 학생들 20명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명은 3일 동안 고기만 먹고요. 또 다른 10명은 3일 동안 채식만 했어요. 현미밥 먹고 과일 먹고 채식만 했는데 3일 후에 그 휘경동에 있는 서울위생병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쯤 지나서 피를 뽑아서 딱 봤더니 고기를 먹은 학생들은 피가 우윳빛처럼 뿌옇게 되고요. 채식을 하는 학생들은 피가 아주 선지피 빨갰어요. 그러면서 거기 혈액검사한 주치의가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트레드밀로 지구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그 운동하는 지구력이 3배나 높아요. 3배나. 말하자면은 이 고기 먹는 사람들은 1시간 하고 지쳤으면 채식하는 사람들은 3시간 하고도 안 지쳐요. 지구력. 근데 인간은요, 운동선수도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선수가 있고 지구력이 필요되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역도라든지 또는 권투라든지 그 100m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고기를 줘요. 고기를 주는데 기름기를 쫙 빼고 살코기만 줘서 고기를 먹어야 순발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선수는 마라톤 선수들은 지구력이 필요해요. 2시간 10분 동안 또는 2시간 반 동안 자기 자신과의 피눈물 나는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선수 생명 끝나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보십시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요. 순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풀만 먹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소를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갈면 하루 종일 밭을 갈아도 구는 소리 안 하고 일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호랑이나 사자를 잡아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면 조금 갈다가 또 꽤 부린다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돌아서서 주인을 잡아먹을 거예요. 이 성경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인간의 싸움은요, 이 지구력 싸움이에요.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그래서 조금만한 일도 못 참고 홀컥 화를 내고 막 힘든질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을 괴롭히는 병의 90% 이상이 마음에서 와요.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은 나를 죽일 거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의학협회에서 프랑스에서요. 의학협회에서 연사가 강의를 하는데 자기 의견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가만히 앉아서 참고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데 못 참고 일어나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화내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먹어야 부인 말을 잘 들어요. 그전에는 잘 안 듣다가. 근데 처음부터
남자들도 고분고분. 남자들이 부인들하고 싸움에서 지면은 진짜 지나요. 그냥 져주는 거지. 맞죠? 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 싸우면 내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져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콩할 만한 것이. 그런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고기를 먹으면은요, 고기에 있는 기름이 포화지방이에요. 근데 기름은 불포화지방이 있고 포화지방이 있는데, 포화지방은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오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계속 피가 탁해져요. 나중에 혈관도 좁아지고. 그 다음에 피를 더럽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이에요. 같은 밥을 먹어도 현미를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많은데 흰쌀밥을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네 발 달린 고기나 날개 달린 고기나 바다나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은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피가 계속 더러워져요. 피가. 그래서 건강에 해로워요. 여기 바닷가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생선까지 피를 더럽힌다고 말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기에 그냥 완전히 익숙해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못 살 때면 모르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연육교가 없는 저 외딴 섬이라도 요즘은 다 육지에 있는 음식들 그대로 사 먹을 수 있어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건강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피를 더럽히는 요소는 나쁜 공기예요. 공기가 나쁜 지역에 살면 피가 삽시간에 더러워져요. 피가 더러워진 피가 뇌를 통과하면 두통을 일으켜요. 그럼 한 10분쯤 지나면 괜찮아져요. 우리 몸이 적응을 해요. 그런 데서 공기 나쁜 데서 살아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얼마 안 가서 병 걸리고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요. 이 첫 번째로 피를 더럽히는 요소. 첫 번째로 피를 더럽히는 요소는 나쁜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피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게 하면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면역이 균형을 이루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병이라도 이기고 또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살려면은요. 첫째는 마음이 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체온이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양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영양 균형은 자연 건강식을 먹되 현미식을 한 오래 우리는 현미를 한 3시간 동안 밥을 해요. 뜸을 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흰밥처럼 부드럽게 돼요. 현미밥. 절대 딱딱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미밥을 오래오래 씹어서 먹고 과일과 야채를 싱싱하게 먹고 끼니를 따로 해서 견과류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채식하면은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지만 콩에 있는 단백질은 소고기 단백질보다 질이 더 좋아요. 콩을 그냥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청국장으로 숙성시켜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오메가3를 먹기 위해서 이제 생선을 먹는 사람인데 들깨는 생선보다 오메가3가 더 좋아요. 또 채식을 하면 피를 만드는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요, 사실 그래요. 채식에는 비타민 B12가 많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팔이나 김에는 비타민 B12가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김을 그냥 굽거나 기름에 발라가지고 구운 김은 말고요. 그냥 굽거나 그냥 날김으로 하루에 2장만 먹으면 큰 장이에요. 하루분의 비타민 B12는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학자들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음식을 오래오래 씹으면 입에서 비타민 B12가 만들어져요. 입에서. 그리고 우리 장에서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음식물과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우리 정상 체온에 관한 얘기는 어제 했고요. 오늘은 음식물에 관한 거고 이제 내일 저녁에는 마음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보충해서 할 건데 이 음식물과 관련된 이 주제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주제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택했는데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장의 미생물.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우리 몸의 대장에는 인체 세포의 1배 내지 10배 많은 미생물이 있어요. 우리 인체 세포가 100조 어깨인데 대장균이 100조 어깨 내지 그보다 10배 그렇게 많은 대장균이 있어요. 근데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 무게는 우리 몸의 1 내지 3% 무게는 체중의 1 내지 3% 무게는 1kg 정도 대장균을 탁 펼치면 테니스 코트만큼 넓어져요. 그리고 항체 생성에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의 면역세포의 80%가 대장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가 대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또 최근에 학자들은 어떤 걸 밝혔느냐면요. 대장은 제2의 제2 번째의 뇌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뇌에는 이 장과 뇌 사이에 정보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 균형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 신경세포가 150억 개 정도 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장애가 1억 개 이상 있어요. 이 뇌신경세포가.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오다가 햇볕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은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세로토닌의 90%가 대장에서 만들어져요. 대장에서. 장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그 마음과 우리 이제 정신적인 마음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장기가 3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하나는 관절이에요. 관절은 마음하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루마티스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위장이에요. 또 하나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막 화가 나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또 화를 벌컥벌컥 내면은 위에 위산 중에 하이드로클로릭 액시드라고 하는 그게 염산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위벽에 손상을 하고 이게 계속 심해지면 천공을 뚫어요. 뭐 뇌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복막염을 일으키고 각종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위병 있는 사람은 약을 먹어가지고 낫지 않으면 마음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절대 병 못 나서요.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면은 나는 즐겁다 그렇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똥을 안 넣어요. 그 다음에 집 떠나면. 그러면 스트레스 되니까 자기 집 떠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대장이 그냥 놀래가지고 변을 안 보는 거예요. 변비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이
그 장이 제가 이제 어려운 설명들은 쭉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설명들은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하실 차례예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제 마음에 맞는 답을 누가 해주실래요? 정답이라는 말을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이 대장 그림이에요. 대장이 여기 이제 좀 쭉 손가락처럼 나온 게 맹장이거든요. 충수돌기. 거기서 또 소장이 이제 그걸로 연결되죠. 그래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여기서 꼬부라진 거는 S결장, 직장이죠. 항문으로 연결이. 자, 아직도 터득을 누구든지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 이상이 대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의 80%가 대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대장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그냥 단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방구 냄새가 스컹크는 저리가 지독하면 대장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방구는 끼기는 끼지만 냄새가 뭐 그럴듯한 냄새는 대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변비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호프만 박사는 세계적으로 영양학 대가신데 이분이 건강한 사람의 배변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30초 이내에 변을 본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변을 본다. 건강한 사람은 좌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면 변이 가라앉지 않고 위로 뜬다. 냄새가 독하지 않다. 혹시 여기 해당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저기 우리 어르신 손 한번 드셨네요. 제가 여기도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여기도 좋아요. 참 훌륭하네요. 제가 우리나라 뭐 일본, 필리핀, 미국, 캐나다 이런 등지에 가서 건강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가장 많이 손을 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은 채식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대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채식 식당이 있고 마을마다 채식 식당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채식 식당 있는 거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현미밥도 안 줘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요 손을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에 한 번 변을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하루에 3번 보는 거예요. 설사가 아니고 건강한 상태로. 그리고 이제 변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요. 대장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염증으로 고생을 해요. 각종 병이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요. 면역 균형을 이루고 이 자생력이 강화돼 가지고 어떤 병이든지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 MD 앤더슨 병원은요.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인데 장내 미생물은 암 치료뿐 아니라 모든 건강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했고요. 또 이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질병의 90%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요. 앤더슨 저기에서 암센터에서 실험을 했는데 대장균이 정상적인 사람은 암 치료 효과가 잘 돼요. 근데 대장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치료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는 이렇게 물 마시는 습관, 음식 먹는 습관,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 운동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햇볕을 쬐느냐, 안 쬐느냐, 잠을 충분히 자느냐, 안 자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뉴스타트 생활을 살게 되면 대장의 미생물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인 면역이나 후천적인 면역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살겠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대장에는 나쁜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고 중간 균도 있어요. 기회주의 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인체에 유익균과 유해균은 서로 어느 거라도 없으면 안 돼요. 공존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저쪽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환자의 대장 미생물의 상태예요. 거기 보면은 나쁜 균이 36%, 좋은 균이 1%에서 3%, 그리고 중간균이 60%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상태는 이거예요. 유해균이 15%, 유익균이 25%, 중간균이 60%.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유해균이 세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중간균이 글로 쏠려요. 기회주의균이니까. 유익균이 세력을 잡으면 중간균이 글로 쏠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 아주 자연적으로 85%의 대장의 미생물이 좋은 일을 해요. 계속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현미 건강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이렇게 하면은요, 방구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또 변비도 안 생기고 굉장히 피가 깨끗해지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사는데, 고기 먹고 불규칙으로 먹고 과식하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또 아주 짜게 먹고 기름이 막 더덕더덕 기름에다 먹고 이렇게 먹으면요, 나쁜 균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60%가 글로 합세해요. 75%가 계속 나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피를 더럽히고 독소를 빼내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약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단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몸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대장의 미생물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소화가 되고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런데 대장균의 미생물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썩어요. 부패해요, 음식이. 그러니까 방구 냄새가 아주 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장균이 유익균이 세력을 잡으면 장수하고 행복하고 면역력이 증가돼 가지고 거의 모든 병들을 다 이겨내요. 근데 유해균이 세력을 잡으면 생활습관병으로 여러 가지 세균 감염병, 생활습관병, 암, 고혈압, 비만, 녹내장, 백내장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황금 비율은 중간균이 유익균에 합세해가지고 85%가 유익한 일을 하고 15%가 나쁜 일을 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예요. 장 세균이 밸런스가 좋을 때는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밸런스가 나쁘면 보세요. 이렇게 방구 냄새도 나왔고 비타민 흡수도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필수 영양분 흡수도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면역력이 정상적이냐 약하냐, 암이 많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대장의 미생물에만 축소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 건강식을 하고 또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NK세포나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잘 다스려요. 그래서 절대로 암 환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장균이, 유해균이 세력을 잡으면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암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낫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흐르잖아요. 7, 8년, 10여 년 지나잖아요. 암으로 바뀌어요. 암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청취하시고 마음에 중요한 결심을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고 정말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가지시고, 근데 우리 결심만으로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8가지 자연치료제들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걸 뉴스타트라고 그러는데, 뉴스타트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타트를 주신 분이 병을 고치세요.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햇볕 쬐이고 채식 건강식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 가능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아프면 약 먹잖아요. 특별히 항생제 먹잖아요. 항생제는 대장균의 유익균을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생제를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대장의 유익균을 죽이는 그런 항생제를 먹지 말고요, 천연 항생제가 있어요. 여기 진도에서 많이 나는 울금 같은 거, 이건 천연 항생제예요. 또 레드 골든실 루트 파우더라는 것도 있고요. 천연 항생제, 마늘 천연 항생제예요. 마늘을 굽거나 익혀서 먹으면요 항생제 먹는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천연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면은 그런 약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 몸의 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유제품을 먹으면 항생제처럼 유익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달라져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기회가 없어서 효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이 미생물은 생명현상이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 속에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효소는 메실엑기스라든지 뭐 산화초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효소에 대한 전문적인 책이 있는데, 효소란 뭐냐면요, 싱싱한 야채나 싱싱한 과일에 효소가 잔뜩 들었어요. 효소 덩어리예요. 근데 효소는 45도 이상 열이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곡류는 잘 익혀서 먹지만 야채나 과일은 끼니를 따로 해서 싱싱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샐러드 음식이 최고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샐러드, 과일 샐러드나 야채 샐러드. 우리 하루에 그런 것들을 한두 번은 꼭 먹어야 돼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체내 효소가 있고 체외 효소가 있어요. 음식물 속에도 효소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건강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는 제라는, 영어로는 제. 탄수화물은 입에서만 나와요. 아밀라제 입에서만 나와요. 위장에서는 안 나와요.
밥을 잘 씹지 않고 넘어가면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스가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밥을 잘 안 씹고 넘어가면 그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아밀라제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췌장은 인슐린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씹고 넘기면 아밀라제도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또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또 췌장에서 단백질 소화해서 프로테아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또 지방은 12지장에서 이 소화제가 나와요. 리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췌장도 요즘 췌장암이 많아졌어요. 췌장암이 막 음식을 급하게 안 씹고 먹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사 요소는 뭐냐면요. 이제 탄수화물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메가당으로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소장에서 흡수해요. 이 프로틴, 단백질이 아미노애시드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단백질을 소화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프로테아제에 의해서.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흡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사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대사효소는 뭔 일을 하냐면 피를 만들고 여러분 똑딱똑딱 하는 순간에 피가 반방울씩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우리 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식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옛날 것은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만 건강생활 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새 것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살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체내 효소의 황금 비율은 여기 이 대사 요소가 80, 소화 요소가 20. 자연 건강식을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 자연을 역행하는 생활을 살게 되면은 효소가 부족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장내 환경이 막 부패돼요. 톡소들이 나오고 피가 더러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병에 걸려요. 그 5만 가지 질병의 주요 원인은 식이섬유가 없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티 뉴스타트, 즉 자연을 역행하는 생활의 영향을 보면은 항생제가 대장균을 죽이고 육류 또 정제식품들 또 영양 불균형으로는 면역 불균형, 그다음 나쁜 음식, 나쁜 공기, 나쁜 생각이 피를 더럽히고 또 인체의 자생력을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5만 가지 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불치병, 난치병, 재발 등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잘 이기려면 보십시오.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고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고 또 재발이 안 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이렇게 살려면요 청결 생활을 하고 면역 균형을 이루는 생활을 살아야 되고 장내 미생물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화순에 있는 미스바에서 일주일 동안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힐링 캠프 합숙하면서 하는 건데 거기는 그래도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한 분이 60대 중반의 남자 노인인데 간암 말기로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들것에 들려왔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은 강의 시간이면 들것에 들려서 이 앞에 누워서 들어요. 누워서. 근데요,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강의하는 동안 온통 신경이 그 어른한테 쏠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집으로 우리는 이런 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가시라는 말도 못해요. 병원 치료를 해도 안 되다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마다 이분에 대한 관심이 막 쏠려 있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병든 모습 그대로, 또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더니 그 방금 전에 교수님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네, 정중하게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안 해본 것이 없대요. 술, 담배, 여자, 돈 안 해본 것이 없대요. 마약까지 다 해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말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긴 좋은데 미안해서 못 가겠네요.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중하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죄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분이요 들것에 들려왔잖아요. 설교 끝나고요 강의 끝나고 제 발로 일어섰어요. 자기 안에 어깨를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감사의 박수.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를 깨달았느냐면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에. 네? 놀라운 변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날 침례받겠다고 이분이 결심을 해요. 근데 부인은 이미 장로교에 나가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내가 침례받는데 같이 받자 그러니까 보시고 그 부인이 당신은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고 나는 이미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엉엉 울어버렸어요. 손인데 잘못 적어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나도 같이 침례 받을게.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머리에 털라고 찬미가를 사절로 된 찬미가를 처음으로 가사를 다 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미를 이제 외웠는데 침례를 받고 자기 소감을 발표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미를 부르는데 그 사람의 생활에 딱 맞는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여기 내가 찬미가를 큰 글씨로 쳐놨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그거 결심하신다고 했잖아요. 결심 가지고 오세요. 이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 특별한 순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아노 반주 부탁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다음에 강연의 가사를 띄워놨습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네. 저기 우리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우리가 이 마음의 결심을 표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종이에 결심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읽어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만 하시면 돼요. 아니. 딱 표시만 하시면 돼요. 제가 1번부터 읽어갈 테니까요. 여기 하시고 연필이 다 있나요? 볼펜이 다 있나요? 네.
제가 그러면은 예. 이 결심서를 읽겠어요. 아니, 그리고 혹시 아니. 제가 이제 1시간 안에 건강 강의를 마치느라고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마치는데 종이를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건강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도 자료를 다 남겨드리고 갈 거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보거나 이렇게 석사과정 공부하신 분이세요. 이 건강 전문가세요. 우리 목사님한테도